자, 그 다음 이제 경정뒤 좀 봐주세요. 자, 보시고. 일단 경정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 보세요. 여기. 자, 표시등기에서 이제 가운데 변경화 있죠. 언제 변경이 뒤에는 따라와요, 경정이.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 표시 경정등기, 건물 표시 경정등기, 대지권 경정등기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우리 변경 경정은 공통점이 있죠.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는 변경 등기하고 원시적 사유는 경정 등기한다. 그거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경정 파트가 크게 막 비중이 높진 않은데 이제 이렇게 분류합니다. 일단은 자, 경정 파트는 제일 먼저 시험 나오는 거. 요거 시험 나와요. 직권 경정 등기. 시험 되기 참 좋게 돼 있어요. 요건이 딱 5가지예요. 자, 그러면 자, 책 한 표 보세요. 일단 131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132 가보세요. 132. 양가로 3번에 제일 꼭대기 직권 경정 등기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직권 등기예요. 그럼 등기한이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없을 때 잘못이 있겠죠. 요건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자, 등기 잘못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등기관 자신의 가호로 인하여. 첫 번째예요. 등기관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째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승낙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자, 등기하고 나면 등기 내용이 바뀌겠죠. 그래서 지방법원장에게 보고는 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권리자 의무자 바뀐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한 후에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자, 통지하는데 또 자, 권리자 의무자 다수인이에요. 그럼 전체 다 알려줘야 돼요. 대표 하나씩 알려주면 돼요. 대표 한 명에게만 있겠죠. 그래서 5가지예요. 이제 책에 줄 그어주세요. 첫 번째, 누구 잘못으로? 등기관 잘못으로 인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지방법원장에게 보고는 해야죠. 보고하고. 그럼 등기한 후에는 권리자, 의무자에게 통지한다. 통지하는데 다수일 때는 누구에게? 그중 1인. 근데 또 하나, 그중 1인에 똑같아요. 권리자 하나, 의무자 하나. 각각 1인.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요건을 쭉 이제 줄 준 거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 4번 나왔어요. 시험에 4번 낸 이유는 시험 내기 좋거든요. 그럼 그대로 적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나만 바꿔 시험 되니까 시험 나오고. 자, 그다음 그 밑에 자, 등기 예규 있죠. 자, 경정등기에 관한 절차, 등기 예규. 그 예규는 별표 3개 딱 쳐주시고 칠판 먼저 보세요. 칠판을. 자, 그 예규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경정등기인데 크게 2개 나와요. 자, 명칭 보세요. 첫 번째는 권리에 관한 경정이에요. 권리 등기. 두 번째는 등기명의인 표시. 자, 한 번 더. 우리가 등기명의인 표시 그럼 뭐 있어요? 자, 갑 앞으로 등기했다. 갑에 뭐 적어야죠?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거를 처음부터 잘못 적었을 때 그때가 이제 등기명의 표시 경정이 되겠죠. 명칭을 자르세요. 하나는 권리등기와 표시등기 자르고. 다시 권리등기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크게 3개 나오고요. 자, 첫 번째요. 자, 이런 거 어때요? 권리 자체의 경정. 자, 뭔가면 권리를 바꿔달라 그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자, 전세권으로 등기된 거를 임차권으로 바꿔달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또는요, 뭐 소유권 등기를 전세권으로 바꿔달라. 그런 거. 문제 있죠. 그래서 뭔가면 경정등기는 언제나 등기의 동일성을 요해요. 이렇게 이 차원에서 첫 번째요. 그래서 권리 자체 경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또 두 번째는 권리자 전체를 바꿔달라. 권리자 전체. 이 뜻이에요. 자, 갑 앞으로 등기된 거를 자, 을로 바꿔달라. 돼요, 안 돼요? 자, 갑과 을 동일성이 아예 없죠? 못 해준다 그 말입니다. 자, 또는 이런 거 어때요? 자, 갑과 을 앞으로 등기된 거를 병과 정으로 바꿔달라. 돼요, 안 돼요? 동일성 아예 없죠? 안 바꿔줘요. 그래서 권리자 전체를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2개는 제외된 경우고. 그 다음 이제 요건 어때요? 단독 소유를 공유로,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뭔가 하면 갑의 명의로 등기된 거를 갑과 을의 공유로 바꿔달라.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건 돼요. 연결 고리가 있죠? 또 반대로 갑과 을의 명의를 갑으로 바꿔달라. 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권리의 경정등인데, 자, 기억하세요. 뭔가 이렇게 동일성을 요한다는 말.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책 좀 다시 줄 긋게요. 자, 하나 보셨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여기는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이에요. 그럼 여기는
처음부터 뭐를 잘못 적었을 때? 소유자의 성명,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그때 이제 경정등기예요. 근데 이거 어때요? 자, 또는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자, 표시 경정에서 단독 소유를 공유로 바꿔달라. 될까 안 될까요? 또는 공동 소유를 단도로 바꿔달라. 자, 그럼 비교. 이제 이 얘기요. 갑 앞으로 등기된 거를 갑과 을에 공유로 경정해달래. 표시 경정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위에는 됐죠. 권리 등기는 돼요. 근데 뭔가 문제가 뭔가 하면 밑에서 정식 명칭이 요거예요.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이때는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처음부터 잘못 적었어요. 그때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권리자를 바꿔달라.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는 요 조항이 위로 가면 맞아요. 밑으로 오면 틀려요. 왠가하면 여기는 표시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처음부터 잘못 적었기 때문에 그거 바꾸는 거지. 소유자가 바뀌는 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시험 내면 딱 좋죠. 권리기. 그럼 또 하나가 여기 이제 인격의 동일성, 비법인 사단 명의를 법인으로 바꿔달라. 돼요, 안 돼요? 자, 비법인 사단, 법인 동일성이 아예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형태 함수 구분하셔야 돼. 자, 책에 줄 한번 가볼게요. 자, 책 좀 봐주시면 132. 자, 첫 번째 줄 그세요. 제목 줄 그어야 돼. 첫 번째가 권리에 관한 경정 등기예요. 1번이. 그쵸? 권리 등기예요. 여기서 자, 1번 줄 그세요. 권리 자체를 경정. 권리 자체를. 소유권을 저당권으로 또는 저당권을 전세권으로. 안 되고 또 그 다음 또 하나는 권리자 전체를 경정. 갑과 을을 병과 정으로 바꿔달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밑에 이제 할 수 있는 경우 예시 있죠? 보존 등에서 단독 소유를 공동 소유로 바꿔달라. 돼요, 안 돼요? 요거는 돼요. 이제 원래 갑과 을 건데 갑의 명의로 등기가 잘못됐다 그 말이죠. 이제 갑과 을로 바꿔달라. 경정등입니다. 상속 등기도 하나 보시고 상속. 우리 상속은 요거는 많이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갑이고 상속인이 이제 을병정이 있다. 을병정. 갑이 사망했어요. 셋이 상속받았죠?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을병정 3인 명의로 등기했어요. 3인의 공유로 했다가 그 후에 이걸 잘랐어요. 그냥 을이 다 가지기로 했다. 그러면 상속 등기했다가 3인의 공동 소유로 요를 을이 다 가져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요때가 이제 소유권 경정 등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권리의 경정 등기고. 자, 그다음 밑에 보세요. 자, 이번에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이에요. 의 보세요. 의. 동그라미 1번.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이란 등기명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경정한 것을 말한다. 이거를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로 속에 줄 그세요. 등기명인 수에 증감하는 경우, 증감하는 것. 단독 소유를 공유를 단독으로. 이때는 표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거 주의하셔야 돼. 그 문제.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인격의 동일성. 그리고 가로 속에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바꿔달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별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 보시고 이 문제는 우리 과거 시험에서 문제가 19회 때 한번 나왔었어요. 단독 문제가. 그걸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조금씩 시험에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번쯤 단독 문제가 이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잡아놓으셔야 돼. 그래서 한 번 더. 자, 권리 경정에서 자, 권리를 바꿔달라.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권리자를 다 바꿔달라.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단독 소유를 공동 소유로, 공유를 단독으로. 여기는 된다. 권리 등기에서. 두 번째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우선 등기명인의 표시 뭐 있다? 성명,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그거를 처음부터 잘못 적었을 때 그때가 경정등기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표시 경정에서 단독 소유를 공유를 단독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표시 등기에서는 구분하시고 권리 등기인지 표시 등기 이렇게 이제. 또는 비법인 사단을 법인으로 바꿔달라? 이것도 안 된 거 이제. 그래서 종류를 한쪽 읽어보셔야 돼 이렇게 이제. 여기도 충분히 이제 단독 문제가 이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까지가 이제 흔히 말하던 이제 표시 등기였어요. 표시 등기고 그다음 이제 5장에 권리 등기 가야죠. 자, 권리 등기는 처음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셔야 되고. 자, 처음에 얘기했어요.
여기는 보통이 몇 문제? 보통이 7문제. 많이 나오면 9개까지. 근데 문제는요. 우리 등기법이 몇 문제 나오죠? 에이, 무슨 등기가 24개 나와. 12개. 12개인데 지금 7개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 맨날 그래. 나 5장만 봐야지? 그럼 안 돼. 언제나 3장을 봐야 이어져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자, 요 파트는 이제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하기 싫으면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언제 봤지요? 언제 봤지요? 물어보면 다 봤어요. 3장 할 때. 그래서 오늘 가면 언제 3장과 5장이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자, 대구 이제 구조 좀 보세요. 첫 번째, 권리등기인데, 첫 번째는 요거예요. 첫 번째가 권리등기 통치그래요. 뭔가 하면 요거는 권리등기에 다 걸친다 그 말이에요. 요게 종류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권리의 변경 등기. 두 번째가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세 번째가 말소 등기. 네 번째가 말소 회복. 자, 똑같아요. 여기도 변경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 경정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이제 명칭 4개 딱 보시고, 자, 그럼 이제 크게 흐름만 딱 잡아놓을게요. 먼저 자, 첫 번째요. 권리의 변경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신청, 단독신청. 권리 등기니까 공동신청 그래야죠. 또 중요한 거는 권리의 변경 등기. 요거는 등기할 때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언제 그랬어요? 그때 달라요. 그랬지. 둘 다 가능. 요게 시험 나와요. 특이하니까 시험 나오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등기명의인 표시. 또 나왔네요. 등기명의인 표시 뭐 있다? 성명,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그게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고. 그러면 여기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당연히 단독이었죠. 표시니까. 얘는 주등기, 부기등기? 언제 또 그랬어? 요거는 언제나 부기등기지. 자, 다시. 소유자가 이름 바꿨어요. 주소 바꿨어요.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요거는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시험 보면 꼭 그렇게 나와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한다.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시험 보러 가면 항상 반드시 나오면 기분 나쁘죠? 맞는 말이에요.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원칙이 공동 단독. 말소등기도 권리등기니까 원칙은 공동신청 그래야죠. 얘는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이거는 언제나 주등기. 말소등기하고 그 다음 지우니까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 이제 말소 회복등기. 자, 말소 회복은 요거는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부적법 말소했을 때. 그럼 등기가 이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을 시켜야지. 그래서 이제 말소 회복은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이제 공동 신청 등기고, 얘는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네, 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목이 권리등기 통치 그랬죠. 자, 이유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자, 제목이 권리 변경이죠. 자, 첫 번째 소유권 변경 등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괜찮죠? 소유권 말소 등기 되고 소유권 말소 회복 되잖아요. 소유권 다 들어와요. 또 이거 어때요? 전세권의 변경 등기 되죠. 전세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되고 전세권 말소 등기, 전세권 말소 회복. 뭔가 하면 요 4개는 요 앞에요. 모든 등기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뽑아오는 거예요. 통치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하나씩 확인할게요. 첫 번째. 자, 권리 변경입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권리 변경 등기 예를 뭘 들었나요? 얘 많이 들었는데? 흔히 들던 게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금의 증감이 있을 때, 또는 저당권 등기에서 채권액의 증감이 있을 때, 그게 대표적인 권리의 변경 등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의에 줄 좀 거주세요. 자, 그 의 보시면 자 133. 자, 권리 변경 등기란
자, 등기부에 갑구 또는 을구에 기록된 줄거요. 권리 내용의 후발적 변경. 권리 내용의 후발적 변경이다. 됐고, 그 밑에 예가 있죠. 뭐 전세금의 증액, 존속기간의 변경, 이자율의 변경,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가 권리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이제 권리 변경이라 표현합니다. 거기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보세요. 신청. 자, 첫 번째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이제 공동 신청 등기, 권리 등기니까. 자, 그 다음. 자, 동그라미 2번에 등기 형식 나와 있죠. 자, 그거 별표 3개. 등기 형식. 자, 이제 별표 3개 치시고, 이제 칠판 보세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것도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자, 이렇게 합니다. 갑과 을이 이제 전세금 1억.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을 앞으로 이제 무슨 등기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 옛날 종이등기부 있죠. 자, 그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참 그리기 좋아요. 종이등기부는 딱 2칸이에요. 이렇게. 여기를 이제 순위번호란 사항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을 거예요.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전세권 설정. 자, 그러면 전세권 등기는 반드시 뭐 적어야죠? 전세금과 범위. 전세금은 1억. 범위는 건물의 전부. 그래서 이제 전세권 등기는 2가지가 필요적 사항이에요. 전세금과 범위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을 적었어요. 을에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기됐죠. 자, 하나 등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을한테 왔어요. 전세금 좀 올리래요. 이제 을이 가진 게 또 돈밖에 없어. 올려줄게. 5천만 원 올렸어요. 그럼 전세금 얼마 됐어요? 1억 5천. 그러면 1번 등기에서 뭐만 바뀌었다? 전세금만. 전부 일부. 원시적 후발적. 무슨 등기? 그때가 변경 등기지. 자, 이렇게 등기해요. 1번 전세권 변경 1억 5천 딱 적어요. 문제는 지금 등기부에 을밖에 없죠. 1억 5천을 1번을 다 만들어도 돼야 한대요. 다 만들어도 되죠. 그때가 1-1번이라고. 어차피 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원칙은 부기 등기였어요. 원칙은. 자, 한 번 더.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전세권 등기도 해놨고.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갔어요.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뭐 한다? 저당권 설정. 병 앞으로 이제 저당권 등기해야죠. 그러면 순위번호 몇 번? 2번. 저당권 설정 쓰고 또 한 번. 저당권 등기는 반드시 뭐 적어야죠? 채권액. 또 하나. 채무자. 자, 외우셔야 돼. 저당권에서는 채권액과 채무자 2가지가 필요적 사항이에요. 그럼 이제 채권액 1억. 채무자는 누구다? 갑이지. 그 다음 이제 저당권자가 병에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됐어요, 이제. 그럼 1번과 2번이죠? 딱 이제. 다 주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근데 그 후에 갑이 을한테 왔어요. 전세금 올리래요. 을이 전세금 5천만 원 올려줬어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똑같이 가요. 등기는. 여기다가 1번 전세권 변경이에요. 전세금 얼마? 1억 5천. 똑같이 적어줘요. 이렇게 쓰고. 이제 차이점 보세요. 지금 을이 지금 전세 올렸죠. 아까 우리가 병이 없을 때는 1-1번이었죠. 병이 이렇게 있어요. 뭔가 하면 병 얘는 처음에 전세금을 얼마로 보고 왔어요? 1억으로. 전세금이 1억 5천으로 늘어나면 요 병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가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럼 문제는 을은요 1억 5천을 1번은 다 만들고 싶죠. 그때는 먼저 을이 병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전세금 징하게 승낙사 적어줘 이렇게 합니다. 병이 딱 그래. 내가 치사하게 전세금 뺏어 먹겠니? 다 해줄게. 승낙을 해주면 몇 번? 그때가 1-1번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1억 원 싹 지워버려요. 1억 원 왜 지울까요? 1억 5천이 다 1번 됐다 그 말이에요. 1억 5천이 다. 그때는 지워버려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병 얘가 지정신임은 승낙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면 몇 번? 그때는 3번이에요. 3번이고요. 그때는 1억을 안 지워요. 1억을 왜 안 지울까요? 1억만 1번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언제나 합계액 1억 5천이에요. 5천만 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차이점은 가면
부기 등기할 때는 1억을 지웠죠. 1억 5천이 1번 된 거고 3번 쓸 때는 1억을 안 지워요. 왜 안 지운다? 1억만 1번이니까. 언제 이거 합계액 1억 5천이 쓰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 하셔야 돼. 그래서 언제? 우리 시험은 요거 시험 나와요. 정리합니다. 자, 권리 변경은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또는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문 그때는 무슨 등기? 그때가 부기 등기. 승낙이 없으면 그때가 주등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그 책 봐주세요. 자, 그 등기 형식 자, 별표 3개 쳤죠. 자, 줄 그으세요. 기업번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주등기, 부기등기? 그때가 부기등기. 또 승낙이 이행이 있을 때는 승낙서나 재판 등본 첨부하면 그때는 부기등기. 그다음에 승낙서 첨부하지 못하면 그때가 주등기. 이제. 그래서 요게 시험 나와요. 이제. 그래서 최근에 20회 이후로 한 3번쯤 나온 것 같아요. 요 파트가. 다시 정리. 자, 권리 변경은 자, 정리요.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또는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한다. 그거 알아야죠. 그거 외에는 별 문제 없고. 자, 하나 더 거기 밑에 암기 플러스 돼 있죠. 여기 우리가 좀 전에 이해관계인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볼게요. 이해관계는 꼭 그렇게 나와요. 등기부 기재 형식상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자. 이게 영 개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하나 적어볼게요. 밑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옆에다가 앞으로 권리 변경의 이해관계인 그러잖아요. 그렇게 쓰세요. 변경될 등기의 후순위자. 적어놓으세요. 변경될 등기의 후순위자. 변경될 등기의 후순위자. 자, 플러스 가로 플러스하고 옆에다가 또 하나 더 위험성. 위험성. 이제 위험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집 하나 봐주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을은 전세권자고 병은 저당권자죠. 여기서요. 자,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갑과 병이요. 채권액을 증액한대요. 증액. 그 을한테 무슨 위험성이 있나요? 위험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관계는 언제나 후순위자예요. 변경될 때 후순위자고. 이제 이거 어때요? 이번에 갑과 을이요. 전세금을 감액한대요. 7천으로. 그 위험성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게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해서 요 권리 변경에서 이해관계인 그러면 두 개를 파악하시면 돼. 첫 번째는 변경될 등기의 후순위자. 그리고 위험성이 있냐 없냐. 판단 기준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도 개념만 딱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됐고. 이제 하나 끝났고요. 두 번째.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그 의도 줄거주세요. 자, 등기명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사항인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 그 줄그세요. 등기명인의 성명, 주소, 또 하나 뭐? 주민등록번호. 이거 바꿔줘요, 다. 이제 이거죠. 내가 이름 바꿨다. 주소 바꿨다. 그때가 무슨 등기? 그때가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됐고요. 넘어가서. 자, 신청. 자, 신청. 자, 표시 등기니까 등기할 때 공동 단독. 단독 신청한다. 하나. 첫 번째고. 첨부정보 보시면, 자, 첨부정보 외우지는 마시고요. 자, 이거 어떨까요? 내가 이름 바꿨어요. 근데 이름 바뀐 거 어디 나오나요? 내 이름 바꾼 거? 거기 나오지. 가족관계 증명서. 또 주소 바꿨다? 그때는, 아니, 주소 바꾸면. 주민등록, 동초번. 그런 게 되겠죠, 이제. 첨부 서류. 그럼 이제 3번 줄 그세요. 등기의 실행. 주등기, 부기등기? 거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언제나 부기등기. 장난칠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해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맞는 말이에요? 언제나 합니다. 됐고. 그 다음, 양가로 3번에 직권에 의한 변경 등기 있죠. 그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별표 하나 치고 3번에 동그라미 1번 직권 등기예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혹시 이 중에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해보신 분? 누가 한다고 들어보신 분? 거의 없죠. 이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제가 본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명하신 분들이 있죠. 막 이상한 일에서 이쁜이로 바꿨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이거 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 예외로 없고요. 근데 하나 이제 뭔가 하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들 직권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집 하나 보세요. 우리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깁니다. 다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누구의 주소 증명 서면이 필요합니까? 원칙은 누구 거? 그렇지. 원칙은 을 거. 그렇지. 자, 기억하세요. 등기명인 표시명의 다시. 자, 뭐죠? 까먹었어요. 자, 주소 증명 서면은 원칙은 누구 거? 등기 권리자 거예요. 권리자 거. 그러니까 이제 을 앞으로 등기해야 되니까 을 게 필요하죠. 그럼 이제 문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누구 것도 갑 것도 가져와야 돼요. 그럼 그때는 보세요. 자,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는 주소 증명 서면이 지금 2개 나왔어요. 을 것도 있고 갑 것도 있고. 자, 근데 요 갑이요. 원래 처음에 A시 살다가 자기 집을 전세 놓고 B시로 이사 갔어요. 그럼 갑이 원칙은 무슨 등기 했어야죠? 등기명인 표시등기 해야 되겠죠. 근데 해요, 안 해요? 이사가 살아요. 근데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 딱 왔는데 갑의 초본을 딱 봤더니 주민등록 초본 주소가 바뀌어 있어요. 그 등기한이 그때는 요거를 이제 직권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가 뭔가 하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무슨 등기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왜냐? 이때만 갑의 등본이 제출하니까요.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거 줄 그어주세요. 3번,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꼭 그 말이 와야 돼요. 무슨 등기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 그 다음 줄 끝에 직권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딱 한 가지예요. 다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무슨 등기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다른 등기는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이제 됐고. 뭐 그 외에는 별 의미 없고요. 2번도 뭐 보시면 되겠네. 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행정구역 누가 바꿨어요? 국가 바꿨죠? 그럼 내가 등기해야 돼요? 국가 당연히 해줘야죠. 이렇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흔히 2가지 줄기가 떠요. 자, 다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신청한다 하나.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이제 부기등기한다. 언제나 부기등기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무슨 등기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시험 한번 떴었어요. 그 문장이 됐고. 말소 등기 가세요. 자, 말소 등기는 되게 중요해요. 말소 등기 이유가 우리 시험에 뭐 거의 매년 시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칠판 잠깐 보시고. 자, 말소 등기는 뭐 의의는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요건을 크게 이제 3개로 잘라요. 첫 번째, 등기 원인이 전부가 부적법. 또 이렇게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했을 때. 두 번째, 부적법 원인은 불문하고. 세 번째는 이해관계인 승낙을 받아라. 여기 요건입니다. 요건인데 요걸 이어놓으면 그냥 의의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 그랬죠. 전부 부적법하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등기 원인이 전부. 자, 보세요. 우리말은 등기 원인이 뭐죠? 이게 주로 이제 계약이나 매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등기 원인이 전부가 소멸했어요. 언젠가 하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또는 용의권에서 기간이 만료했을 때, 저당권에서 변제했을 때, 그걸 이제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적법의 원인은 불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좀 전에 이렇게 했어요. 변경 정정에서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는 변경 등기했고 원시적 사유는 경정 등기죠. 여기는 안 따진다 그 말이에요. 원시적 후발적 다 포함됩니다. 그럼 요거 해야 돼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라. 또 나왔어요. 이해관계인이. 여기가 이제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3가지 보시고 책에서 줄만 그어놓으세요. 자, 일부 제목만 딱 적어놨어요. 134페이지 요건. 첫 번째,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 두 번째, 원인은 불문. 세 번째, 이해관계인 승낙을 받아라. 됐고, 거기서 이제 그 3번의 기업번. 3번의 기업번이 법률 조문입니다. 자, 말소 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을 때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이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다.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 뭐 가져와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됐고. 그럼 2번, 니은번. 자, 니은번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이해관계 있는 3자란 등기부 규제에 의하여 형식적 판단할 때 손해받게 될 지위 있는 자를 말하고 꼭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줄 그세요. 형식적 판단한다. 하나 줄 긋고. 또 손해받게 될 지위에 있는 자.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들으면 이해 느낌이 와요? 안 오죠? 그래서 옆에 제가 적어놨어. 암기 플러스. 그 이제 줄 그세요. 이해관계 나와 있죠? 옆에 줄 그세요. 앞으로 말소등기 이해관계인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그게 가장 간단한 정의예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네, 줄 그어놓고 요걸 한번 따져볼게요. 자, 칠판 봐주시죠. 지금 말소등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소등기 할 때 위험성이 있냐 없냐 그 차이니까. 자, 이거 어때요? 을은 전세권자 1번, 병은 2번 저당권자. 갑과 을이요. 전세권을 말소한대요. 그럼 병한테 위험성이 있나요? 지워지면 어떻게 돼? 순위 올라가죠? 좋아지는 거지. 자, 또는 갑과 을이요. 저당권을 말소한대요. 그럼 이게 위험성 있나요? 없죠. 그럼 아까랑은 또 틀리죠, 개념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말소등기 이해관계인 그럼 이렇게 하세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자, 뭔가 하면 자, 이제 이 우리 맨날 보던 그림이에요. 아까도 그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갑이랑 을이랑 전세권 설정을 했고, 을이 뭐다? 전세권자. 근데 문제는 얘는 기간 만료하면 갑한테 돈 내놔 그럴 수 있죠? 저 근데 보세요. 그거는 걔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간이 1년 남았어요. 돈이 필요해요. 을이 A한테 갔어요. 돈 줄 거죠? 그랬더니 A가 담보가 줘래요. 을이 이제 마땅한 담보가 없다. 어떻게 합니까? 전세권을 담보로 돈 빌리면 되겠죠? 요게 이제 이거지.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을은 전세권자고 A는 뭐다?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 이제 기간 딱 끝났어요. 기간 만료. 그랬더니 갑이 을한테 딱 가요. 이사하게 돈 내놔. 이렇게 합니다. 알았어. 돈 줬어요. 이사 가버리면 얘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안 돼요. 문제는 을은 전세권자고 A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예요. 그냥 끝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을이 A한테 먼저 와야 돼요. 이번에 전세권 말소하게 승낙서 적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는 뭐라 그래요? 돈 내놔 이렇게 되겠죠. 돈 받으면 뭘 줘요? 승낙서를 주고. 그럼 이제 을은요 자기의 등기필 정보랑 승낙서를 갑을 주는 거죠. 그럼 전세금 주고 이사 갔다. 그 다음에 요 갑은 이제 등기소 가서 자, 을의 등기, A의 등기. 어떤 등기 말소한다? 을의 등기 지워야죠. 그럼 을의 등기가 지워지면 A의 등기는? 주권 말소. 얘가 이해관계인이라고.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말소 등기 이해관계인 나오면 간단하게 뭐다?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개념이 이제 29회 때 시험 나왔어요. 단독 문제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시고 책 한 번 보세요. 자, 암기 플러스. 이제 이해관계인 나와 있죠? 자, 외우지 말고 문장을 잘 보니까 얘가 지금 4개 있죠? 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 뭐 포함 뭐세요? 아니, 뭐 하는 자가 뭐 중요해. 중요한 게 뭐예요? 가운데? 그래. 뭐뭐를 목적으로 하는 다 이렇게 쓰여있잖아. 목적으로 하는 이렇게. 그게 포인트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앞으로요. 말소등기 이해관계인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그게 이제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의예요. 눈치만 있으면 가서 다 풀 수 있어요. 목적이 있냐 없냐 찾으면 돼. 이렇게. 그것도 설마 그 4개 외우려고 또 맘먹진 않았겠죠? 자,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좀. 그래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꼭 그래요. 빠지게 외우지 마. 무슨 맨날 외운데 외우기를. 외워봤자 돌아왔으면 다 똑같아. 누구나 그래. 그거 외우지 말라고요. 대신에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최근 시험 나왔어요. 됐고. 자, 말소등기는 대부분 시험은 이거 나와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말소등기 할 거예요. 원칙은 공동 단독. 원칙은 공동 신청이죠. 예외가 뭐가 있다? 단독도 있고 직권도 있고. 우리 시험은 요게 시험 나와요. 단독과 직권 구분하는 거. 요게 이제 거의 매년 이제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쭉 읽어보고 갈게요. 지금 책 좀 봐주세요. 자, 135페이지. 자, 절차에서 3번에 2번 단독 신청이 있죠? 별표 치고. 3번에 직권 등이 나와 있죠?
그것도 별표 치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 읽으면서요. 내가 언제 봤는지 잘 기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공동 단독. 단독이죠.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단독이죠. 보존 등기 말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나 상속에 의한 말소. 자, 우리가 판결에 의한 등기, 상속 등기, 등기할 때 공동 단독. 그럼 말소도 당연히 단독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자, 디귿하고 리를 묶어주시고, 사망. 일본의 의무자의 소재 불명. 반갑죠? 반가워야 돼. 뭘 또 안 반가워, 또 안 반갑기는. 자, 여기 그림. 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 갑이랑 을이랑 전세권 설정을 했고, 을이 뭐다? 전세권자. 전세권자. 시간 쭉 흘렀어요. 기간 만료하면 을이 갑에게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상환으로 전세금 받고 이사 갔어요. 이사 가면 요 갑은 이제 을이 준 서류 가지고 등기소 가서 의뢰 등기를 말소 신청을 하죠. 요거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공동이에요. 왜냐하면 갑이 의뢰 서류 받아왔죠. 그래서 혼자 가지만 공동이에요. 원칙이 공동이에요. 공동인데 여기서 이제 을이 사망했어요. 상속인 없이. 또 을이 집 나가더니 집에 안 들어와요. 그거 이제 소재 불명. 문제는 요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전세권자가 사망했어요. 상속인 없이. 또는 소재 불명이더라. 이런 경우라면 문제는 요 갑은 의뢰 서류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는 갑은 의뢰 등기 이거 계속 해놓고 살아야 돼요? 없을 수 있어야죠. 첫 번째는 을이 사망을 하면 을이 사망한 거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 사망 신고돼 있으니까. 서류 떼가지고 혼자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소재 불명. 을이 집에 안 들어와요. 을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알아, 몰라? 이건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재권 판결 받아야지. 옆에서 적어놓으세요. 재권 판결 이렇게. 그럼 이제 판결 받았으니까 공동단독? 그래서 단독 그 말이라고. 표정이 또 처음 봤다 우길라 그래 또 지금. 자, 의무자의 사망, 소재 불명. 우리 언제 봤어요? 그때 봤어. 3장 할 때. 3장에서 공동, 단독 할 때 그때 나왔던 질문들이다. 한번 봤죠? 요거 다음 주 또 나와요. 언제 가면 다음 주 전세권 등기할 때. 그래서 좋은 게 등기는 좋은 게요. 똑같은 질문이 적어도 3번은 나와요. 적어도 3번. 많으면 5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요.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의무자의 소재 불명일 때, 이때는 공동 단독, 단독 말소되는 거죠. 또 그다음 이제 미인번에 가등기 말소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것도 했어요. 자, 여기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이제 아버지 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시험 붙으면 사무실을 주겠다. 시험 붙으면 그랬죠. 아들 을 시험 언제 붙어요? 10월 30일 날. 시험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럼 이제 붙고 나서 우리 갑한테 사무실 줘 딱 그랬어요. 갑이 씨굿더니 미안하다. 딴 데 팔았다. 딴 데 팔았대요. 그럼 찾아올 수가 없죠. 이때 을 앞으로 무슨 등기? 가등기.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해놨어요. 했는데 자, 그 후에 을이 딱 가봤더니요. 사무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창문도 없고 비도 새고 이래요. 사무실 꼭 가져야 돼요? 기분 나빠졌죠. 그럼 이제 안 가질래. 가등기 말소할 거예요? 근데 혼자 가서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막을 이유가 없어요. 가등기 말소. 이렇게 일단 오늘 코로는 그렇게만 이제. 그래서 일단은 단독 말소 여기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근데 좋은 거는 가면 지금 지문들 우리가 3장에서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똑같이. 자, 또 그다음 보세요. 자, 3번에 이제 직권 말소. 자, 첫 번째 판매권 행사 줄거주시고 판매권 행사하면 판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죠. 판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요게 직권 말소. 기억나요? 중요한 지문이 판매. 그 다음 수용. 수용되는 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는 원칙은 어떻게 한다? 모두 직권 말소. 이렇게 이제 수용. 또 디귿번 29조 1호 2호 위반 등기. 다시 29조 1호 위반은 제목이
관할 위반. 2호 위반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1호, 2호를 등기부에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은 절대 무효. 절대 무효니까 발견되면 직권 말소한다. 스토리가 쭉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또, 자,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했을 때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 등기. 어떻게 한다? 이것도 직권 말소. 양립 불가능이니까. 그 다음 또, 미음번.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제3자의 등기 말소. 요거죠. 을은 전세권자고 A가 뭐다?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 여기서 을의 등기 지워지면 A 등기 어떻게 한다? 요게 직권 말소. 구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 5개 문장. 우리 요거 언제 봤지요? 오늘도 봤어. 그리고 또 나왔어 이거고. 언제? 그때 나와서 3장 할 때. 3장에서 직권 등기할 때. 얘들은 오늘하고 다음 주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지문들이에요. 자, 하나만 더. 자, 비읍번에 우리 수업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읽어볼게요.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돼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들어놓으세요. 우리 시험 2번 나온 지문인데, 자, 제가 임약 하나 필요합니다. 임약. 그래서 이제 제가요, 등기만 딱 떼봤어요. 떼봤더니, 갑의 토지인데, 을명의에 저당권이 있어요. 이 저당권이요, 1980년 1월 1일 날 들어온 저당권이에요. 자, 다시. 자, 내가 지금 이제 등기 딱 뗐어요. 등기부를 딱 뗐더니, 소유자는 갑이고, 을명의에 저당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이요, 1980년 1월 1일에 들어온 저당권이에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느낌이, 자, 을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좀 이상한 등기다.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요? 권리 행사를 이렇게 올 또 안 할 이유가 없죠? 이런 게 이제 직권말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은요,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들어온 저당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입니다. 근데 요건요, 무조건 지우지는 않아요. 통지 먼저 해줘, 을한테. 통지해줘. 이거 뭐냐, 이거. 통지해서 이제 을이 정당한 사유로 되면 살아남고요. 사유가 없을 때는 말소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크게 불러.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우리 시험에 과거 옛날에 한 2번 뜬 지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자, 다시 보시고 이제, 자,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말소 등기 파트는 시험 보러 가시면 요거 시험 나와요. 단독 말소 물어보는 거. 직권 등기 물어보는 거. 2가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거는 지금 이 지문들이 낯설지가 않죠? 이게 다 한 번쯤 봤던 지문들이에요. 이렇게. 또 하나 그리고 이제 걱정하지 마요. 얘는 오늘하고 다음 주에 또 나와.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나온다고요? 외울 때까지. 외울 때까지. 자, 4번에 1번. 말소 등기. 자,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주등기. 그래서 중요한 거. 그 4번에 1번 지문 밑에. 4번에 동그라미 1번. 자, 기어가지고 등기를 그냥 지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그 다음 지워야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장 가주시죠. 이제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도 자, 말소 회복은 특징이 뭔가면요. 막 출제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돼. 아셔야 되고. 말소 회복은 자,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요건. 자, 첫 번째. 등기의 전부토 일부가 부적법 말소화됐어요. 2번째, 말소 등기 회복을 시킬 거고. 이거 똑같아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자, 지금 이제 보세요. 첫 번째요. 말소 회복은 등기의 전부토 일부가 부적법 말소. 포인트죠. 중요한 건 여기서 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회복을 시켜야죠. 회복시키고 또 하나 이해관계인 승낙을 받아라. 여기서 이제 여기 회복 등기 이해관계인이죠. 이거 되게 어려워요. 한번 오늘 들어보셔야 돼. 아직 한 번도 수업 안 했어요. 올해 안 했고. 자, 일단 책을 여기서 잠깐만 보고 갈게요. 몇 개 볼 지문이 있습니다. 자, 일단 136에서 그 요건이죠. 자, 말소 등기 요건 1번 등기가 부적법 말소됐고 거기서 니은번 지문 별표 1번에 니은번. 자, 이제 내용 보세요. 법률상 소멸 원인이 없는데도 줄거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한 경우. 자발적 말소했죠? 이건 절대 회복 안 시켜줘요.
귀찮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발적 말소 등기는 회복한다 안 한다? 절대 안 시켜줍니다. 됐고. 자, 2번에 보면 이제 회복을 하는 거고, 2번에서도 니은번 또 현행법상 줄고요. 말소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회복 등기는 무조건 말소죠. 또 와가지고요. 말소 등기 요거를 또 지워달래 다시. 말소 등기를 또 지우자.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안 되니까 무슨 등기해라? 회복 등기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회복 등기해라. 그럼 3번에 이제 제3자에게 뭐 불측의 손해가 없을 거. 그래서 이제 자, 기업번이 법률 조문이에요. 자, 기업번 잠깐 볼게요.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을 때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이해당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라. 됐고. 그 다음 이제 니은, 디귿, 리을 3개를 묶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니은번 또 나왔어요. 이해관계 있는 3자란 등기 기재 어디 갔어요? 등기 기재 형식상 말소 등기를 회복을 해서 손해에 볼 우려가 있는 자. 또 나왔죠. 등기 형식상 손해에 염려가 있는 자.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개념 이렇게 읽어놓으시고. 그럼 오늘은 디귿번 하나만 볼게요. 디귿번 손해의 판단은 줄그세요. 말소 등기 시가 아니라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언제 기준? 회복 등기 시. 자, 왠가면 지금 제목이 회복 등기 이해관계인이죠. 여기는 이제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회복 등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회복 등기를 했을 때 순위가 밀리면 이해관계인 그 말이에요. 순위가 밀리면. 자, 그럼 10번 보세요. 자, 사건 2개를 설명드릴게. 자, 2개 가지고 이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 갑이 을한테 1번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 후에 갑이 몰래 가가지고요. 을의 등기를 싹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 존속, 소멸. 존속이죠. 근데 이제 일단 등기상은 지웠죠. 다시 이제 갑이 병한테 등기했어요. 다시 1번 저당권.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갑이 A한테 1번 저당권. 갑이 B한테 2번 저당권 설정했어요. 1번과 2번. 근데 그 후에 갑이 A 등기를 몰래 지웠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몰래 지웠죠? 그럼 이제 A 저당권은 존속, 소멸. 존속이죠. 등기상 기록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럼 여기서 자, 을이랑 A랑 무슨 등기해야죠? 이따가 회복 등기해야지.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을과 A가 회복 등기할 때 요 병이랑 B 중에 이해관계인은 누구예요? 자, 막 찍지 말고 시간 30초 줄게. 30초. 자, 병과 B 중에 손해에 볼 염려가 있는 사람은 누구? 잘 찍어야 돼. 함부로 막 찍으면 안 돼요. 자, 좀 전에 얘기했죠. 회복 등기를 했을 때 순위가 밀리면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1번과 1번 했고 지웠고 1번 들어왔죠. 그럼 병이 이제 회복을 시키면 순위가 어떻게 돼요? 밀리죠. 몇 번? 2번. 위험성이 있지.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요 병은요. 누가 뭐래도 이해관계인이에요. 요건 이설이 없어요. 문제는 여기가 문제예요. 보세요. 이제 1번과 2번이었죠. 1번을 싹 지웠죠. 그럼 B 등의 순위 어떻게 됐어요? 1번 올라갔죠? 회복시키면 어떻게 됐어요? 밀렸죠. 그럼 B에는 2번이 2번 된 거예요? 1번이 2번 된 거예요? 2번이 2번? 자, 그럼 2번, 2번 위험성이 없네? 아니야.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손해 판단 시기는 말소 등기, 회복 등기 언제 기준? 회복 등기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복 안 하면 몇 번? 1번이죠. 회복하니까 2번 아니야. 그럼 얘는 1번이 2번 된 거지. 얘도 이해관계인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한 그림이 그 디귿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디귿번에서 다시 디귿번에서 손해 판단 시기는 언제 기준? 회복 등기 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보세요. 회복 안 하면 1번이었죠. 회복하니까 2번이잖아요. 얘도 위험성이 있다가 돼야 돼요. 이제 요거에 관한 게 그 디귿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시중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된 책이 있어요. B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해석을 거기에 달아놨어. 2번이 2번이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다시 언제? 회복등기 안 하면 몇 번? 1번. 회복등기 하니까 2번. 위험성이 있다 없다? 있다지 있다. 그래서 둘 다 이해관계인 여기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자, 손해 판단 시기는 말소등기, 회복등기 언제 기준? 회복등기 시 기준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보시고 리을번은 아직은 보지 마세요. 리을번은 제가 8월달용이에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걔는. 그래서 하나 보셨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회복등기 하는데 보세요. 회복등기는 자, 절차가 나와야 되는데요. 원칙은 공동 단독. 원칙은 공동이에요. 공동.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별 문제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등기한이 등기를 직권말소했어요. 직권말소 등기는 회복 어떻게 한다? 직권 회복하겠죠?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원칙은 공동이고 이제 직권이 한자 보셔야 돼. 그 책에 줄 하나 거주세요. 제일 끝에 줄에 있죠. 직권. 등기한이 직권말소한 등기는 회복 어떻게 한다? 직권에 의한 말소 회복. 이렇게 이제. 그 제일 끝에 문장이 있어요. 하나.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은 최근에 회복 등기는 요거 시험 나왔어요. 등기의 실행. 그래서 이제 자 기억하세요. 자, 좀 전에 이렇게 해서요. 회복 등기는 주등기, 부등기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랬죠? 그게 요조항이에요. 그래서 전부 말소 회복은 등기할 때 주등기, 부등기 여기는 주등기입니다. 일부 말소 회복은 요거는 부등기입니다. 요거 이제 외우셔야 돼. 다시 그 책에 있어요. 137 거기서 양가로 4번에서 세 번째 줄 가로 속에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부등기 주등기하고 일부 말소 회복은 그거는 부등기합니다. 그럼 이제 사건 하나 보세요. 자, 이제 요 또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을은 1번 전세권자, 병은 2번 저당권자. 등기 딱 해놨어요. 해놨는데, 자, 이거 어때요? 자, 갑이 가가지고요. 갑이 가서 을의 등기를 전세권을 전부를 다 져버렸어요. 싹 다 지었어요. 불적권 말소. 그럼 이제 을이 무슨 등기해야 돼요? 회복 등기해야죠. 그럼 우리 회복 등기하면 을의 등기는 순위가 몇 번으로 살아나요? 당연히 1번 살아나겠지. 그래서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다 그 말이에요. 촌불 다 지었으니까. 또 하나. 자, 병이 이제 저당권자죠. 갑이 가가지고요. 이렇게 했어요. 병의 등기를 다 지은 게 아니고 병의 등기에서 이자만 싹 지었어요. 이자만. 그럼 이제 이 병은요. 2번 등기를 다 살려요? 이자만 살려요? 이자만 살리겠죠. 그럼 순위번호 몇 번? 그게 2-1번 그 말이지. 그렇죠. 2번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 이해하시고 다시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부등기? 주등기하고 일부 말소 회복은 그거는 부등기한다. 그거 시험 나와요. 이제. 그래서 최근에 요 문장 2번 떴어요. 2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통칙 파트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이제 요거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첫 번째. 자, 권리의 변경 등기. 자, 이제 보시고. 권리 변경 등기 얘가 뭐가 있다고요?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금액 증감했을 때. 저당권에서 채권액 증감했을 때. 흔히 그렇게 해야 돼요. 권리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게 권리 변경이고. 첫 번째, 등기할 때는 공동 단독, 공동 신청이고. 얘는 주등기, 부등기? 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또는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한다. 그거 이제 요거 시험 나와요. 하나. 그다음 두 번째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자, 등기명의인 표시는 뭐가 있다?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요게 이제 변화가 있는 경우고. 그러면 여기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신청이고 주등기, 부등기? 이거는 언제나 부등기. 요거. 그러니까 말소등기는 이렇게 해서요. 등기원인이 전부 소멸했을 때 말소등기고. 말소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신청 등기고. 요거는 주등기, 부등기?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그리고 말소등기가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주로 그거 나와요. 원칙은 공동이었죠? 이제 그거 나와죠. 단독 말소와 직권 말소. 그 두 개가 이제 가장 흔히 시험 나온 부분입니다. 이제 보셔야 돼. 그 다음
말소 회복은 이제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등기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두 번째는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회복을 시켜야죠. 됐고. 말소 회복은 등기할 때 원칙은 공동 단독, 공동 신청 등기고. 얘는 주등기, 부기등기 이것도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그거는 부기등기 이렇게. 그래서 요 박스 이제 봐주시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 보셨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소유권 보존기 있죠? 이건 잠시 후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리 파트에서 소유권이 가장 기본되는 권리예요. 잠시 이제 보겠습니다. 네.